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오늘은 독소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독소 그러면 되게 생소해 하시면서 또 독소니? 왜 약사가 독소라는 말을 해?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그러시는데요. 독소라는 말은 의학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전 같은데 백과사전 찾아보면요, 식물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독성 물질을 말한다. 독소는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인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인체에 작용하는 독소는 크게 내부 독소와 외부 독소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내 몸에 독소가 얼마나 많이 있나, 이런 독소 자가 진단 테스트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머리가 자꾸 무겁고 두통이 있다, 어지럼증, 불면증이 있다, 눈이 쉽게 충혈되고 감긴다, 무겁고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지기도 한다,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또 독소의 축적이죠. 또 이제 변비도 있다,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또 알러지, 아토피, 이런 독소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독소가 얼마나 찌들어 있나, 해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겠죠. 제가 이제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로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외부 독소는 아시다시피 미세, 먼지, 미세, 플라스틱, 우리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화학물질,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의약품,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생기는 독소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 특히 이제 조리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당독소가 높은 조리법들이 있어요. 고온, 고열 처리한 것들이 이제 당독소가 높은데,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체의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 산물, 당독소를 만들어내고, 얘는 또 이거 자체가 노화를 일으키지만 얘가 수용체에 또 달라붙게 되면요, 염증 반응이 또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좋을 일이 1도 없고요, 미세 혈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만, 대사질환, 또 치매, 이런 뇌질환부터 해가지고 안구질환까지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당독소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달달구리 음식들을 최대한 안 먹게 하는 게 좋고요. 또 가공된 식품, 또 정제된 식품은 최대한 안 먹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 자연에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을 먹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독소 같은 경우는 뭐 지질이 과잉이었을 때, 또 활성산소 있죠. 활성산소가 과잉일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된 형태가 있어요. OXLDL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사실 동맥경화와 경동맥 막히게 하는 거,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호르몬의 이 불균형, 과잉,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또 도파민 분비에 너무 또 이렇게 열을 올리시잖아요. 이 도파민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호르몬 관련되고, 또 이제 장내 세균 이상 발효 등으로 인한 소화 불량 또는 변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 독소가 되겠는데요. 외부 독소, 내부 독소 다 포함해서 호르몬 교란, 혈액을 혼탁하게 하고 순환의 장애, 그 다음에 염증을 유발을 하고 면역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경에서 또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또 업무적으로 또 받는 스트레스, 또 얻는 독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소 영향이 이제 더 가중이 돼서 인체에,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레르기 또는 염증,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신체 기능의 저하 또는 붓는 거 있죠. 부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독소 누적이랑 관련이 있고, 사실 체중 감량을 하고 싶으시면 해독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을 빼겠다 해가지고 지방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굶어서 살을 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독소들이 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혈관을 떠돌아다니다가 장기를 공격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인체 입장에서는요, 이 독소가 떠돌아다니니까 얘를 보호막을 씌워놔야 되는 거예요. 보호막을 씌워놓는 게 뭐냐면 지방입니다. 그래서 살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독소는 인체에 있어요. 그러면 몸에서 지방이 더 다시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요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해독을 먼저 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장내 독소도 많은 질병을 유발을 하면서 이 장누수를 일으키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익균 다 포함해서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균도 있는 건데요.
이런 장내 미생물 균주를 다양하게 하고 또 유해균은 좀 낮추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장누수 이런 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장누수가 시작되면 일단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제 살도 빠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제 덕소에 좀 더 취약한데,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PMS 또 이런 것들이 수분 저류랑도 관계가 있고, 나트륨과 독소가 또 높아지면 PMS 증상이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제 그 월경 전 증후군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강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독소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외부 독소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환경호르몬, 중금속, 의약품, 식품 첨가물, 의약품 첨가물, 합성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납 같은 경우는요, 장난감, 또 가스관, 수도관 이런 것들의 도료, 살충제 이런 것들에 있는데 신경과 근육의 마비를 일으키고요. 또 수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회, 특히 큰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이 산소 운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철 대신 수은이 들어가가지고 산소가 운반이 안 되게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영수증 받을 때도 비스페놀 A 있으니까 로션 바르고 영수증 뭐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내가 몸에 바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먹는 거는요,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독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간에서 필터링 해요. 신장에서도 필터링을 하고. 근데 우리가 바르는 거 있죠. 바르는 거는 피부에, 그러니까 경피에 흡수되는 것도 있잖아요. 화장품부터 해서 욕실 용품, 심지어 향수까지. 향수 바를 때 절대 비비지 마세요. 저는 이제 옷에다가 조금 뿌리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피부로 흡수되는 거는요, 피부에 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는 것들은 거의 다 그냥 저장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출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바르시는 거, 욕실용품, 화장품 이런 것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디 통계에 따르면 흡연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화장품, 욕실용품이 발암물질의 75%를 차지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25%는 흡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 의하면 그 BMI 있죠. BMI가 뚱뚱할수록, BMI가 커질수록 당뇨의 유병률은 당연히 높아지죠. 뚱뚱한 사람이 당뇨가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뚱뚱해도 당뇨가 안 걸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소가 없는 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뚱뚱해도 당뇨가 걸리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중요한 인자가 독소가 되는 건데요. 뚱뚱한데 독소도 많고 그러면 당뇨 유병률이 확 증가해요. 날씬한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똑같은 독소 양에서는 더 유병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독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당뇨 유병률이 비슷하더라. 근데 당뇨 유병률뿐만 아니라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 ADHD, 제2형 당뇨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자가 면역질환, 그러니까 면역이 과잉돼 가지고 내 몸을 오히려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암,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 전부 다 독소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독소가 아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독소는 우리 인체에서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얘를 지방으로 덮으려고 해요. 왜냐면 얘가 막 반응성이 높으니까 덮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 그렇기 때문에 요요가 찾아온다 생각을 하시고 꼭 해독, 디톡스에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체 방어기전 물론 있죠. 코로 들어올 때도 애취 재채기하고 눈에도 눈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위산에서도 한번 필터링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독소가 너무나 창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최소화하는 게, 내가 아는 한에서는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텀블러가 있잖아요. 플라스틱 병 대신에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면 미세 플라스틱은 덜 먹게 되겠죠. 근데
우리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런 독소로부터 노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르몬 교란, 면역 교란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암도 일으키기 때문에 꼭 건강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